자, 우리가 지금 마음 특강 삶의 메커니즘 약술이란 교재를 가지고 우리 미국에 계시는 송보부님과 함께 인공지능의 지향성이란 부제를 가지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삶의 메커니즘이 잘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위에서 색수상행식을 자리 잡아가면서 정의하는 내용을 5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런가 하면 또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 심의식 세 가지를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으로 알아보았어요. 자, 그럴 때 찌따라고 불리는 마음하고 마노라는 마음하고 윈냐나 라는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몸과 짝이 되어서 나를 구성하는 요소다 라는 동질성 위에서 세 가지 각각의 차별성을 보아야 한다 라고 보았는데요. 찌따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윈냐나라는 마음은 인식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고, 마노라는 마음은 행위도 몸과 함께 하면 마노가 되고, 인식도 몸과 함께 하면 마노라고 불리는, 그래서 마노라는 것은 식도, 심도,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상태, 요게 마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마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마노가 또 한 군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식 주관이 안이비설신의라고 하고, 인식 객관이 색성향 미초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요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초법은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해서 요거는 원래는 의처인데 처자를 생략하고 의라고 부른다 라는 이제 요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마노 의라고 하는 것은 1번은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 작용하는 때를 지시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처, 만화약간 의처에서 처가 생략된,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또 의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요 개념이, 사실은 식이 무엇냐 심이 무엇냐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도 더 비중 있게 우리 삶의 이해를 이끈다 라는 것을 지난 수업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죠. 그럴 때 지난 수업 마무리에서 그 송보부님이 그 전 시간에 질문하셨던 안이비설신의라는 게 있다면, 안과 색의 관계에서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신과 촉에서 걸리는 시간과 대비할 때 16배나 차이가 난다. 이런 시간 지연의 문제 하나 하고
이렇게 각각이 인식을 한다면 이것을 통합해서 아는 자, 즉 통합된 인식자가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그럴 때에 시간 지연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가지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몸의 영역에서 시간 차이가 있다라고 답했고, 그 다음에 통합자, 인식의 통합자라는 개념은 의라는 것이 의 내입처가 아니라 바로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상태로의 의, 즉 안식 내지 의식, 이런 식의 무더기가 의라고 이해하면 더 이상 통합하는 인식자가 필요 없다. 의가, 즉 식의 무더기 자체가 의라는 이름으로 통합 인식자가 된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번 업데이트된 교재 15쪽으로 가겠습니다. 성도부님 지금 불편치 않으세요 혹시? 예, 괜찮습니다. 여기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우리가 조금 불편한 대로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3인식 1. 삶의 골격. 인식은 분별해 아는 것인데 식의 역할 위자나띠입니다. 식은 근을 접점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분별해서 아는데 색, 성향, 미촉의 물질 대상에 대한 접점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몸의 작용이고 물질 아닌 대상에 대한 접점은 의근입니다. 이렇게 접점으로의 근이 전달하는 정보를 식이 분별해서 아는 것이 인식인데 인식의 두 요소인 식과 근을 함께하여 처라고 부릅니다. 다만 식과 근과 처가 6에 반복되기 때문에 인식의 대표성을 가지는 처에서는 처를 생략하고 안입이 설신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는 식 더하기 근이다. 안처는 안이라고 부르고 안식 더하기 안근이고 내지 의처는 의라고 부르고 의식 더하기 의근이다. 이렇게 인식은 안입이 설신 의가 주관이 되고 색성향 미촉 법이 객관이 됩니다. 이래 했어요. 이런 이야기지요. 원래 식이라는 것이 식이 무엇냐라고 하면 정의 자체가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 라고 해서 식이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식은 어떤 것을 인식하느냐 라는 요 문제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인식 대상이 색성향 미촉 법인데 그 중에 색성향 미촉은 물질이고 법은 물질 아닌 것이다. 그럴 때 물질에 속하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몸의 작용이 있다. 자, 식이 인식을 한다, 분별해서 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분별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식이 직접 색을 쫓아가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몸의 기능으로의 안근이 있어서 안근이 색이라는 대상을 받아들여서 식에다, 그러니까 몸이 대상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전달을 해주면 그 몸에 의해서 전달된 신호를 분별해 아는 것이 식이다. 요 개념인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경에서는 일단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 식이 있다. 그리고 기능이라고 하는 게 안근 내지 의근에 6가지 근이 있다 해서
육근, 육식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때 안근에서 신근까지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말하자면 물질로 된 세상이라는 대상을 몸이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에 전달해주는 그 영역이 되고, 그런가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기능을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도 식이 직접 법을 인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일괄적인 체계상 어긋나죠. 그래서 의근이라는 개념, 몸이 필요치 않은 거니까 의식이 그대로 의근이라는 역할을 함께 해서 법을 인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인식 객관 대상 육외입처를 안근 내지 의근이라고 하는 기능이 받아들여 가지고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식 마음으로 전달을 해주면 식이 분별해서 아는 요런 구조가 인식의 구조인 거죠. 자, 이럴 때에 그렇다면 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처라는 것도 있고 식이라는 것도 있고 근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인식의 주체라고 하면, 인식의 주관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요 문제죠. 아소가 부부님, 처와 식과 근 중에 인식하는 자 이렇게 말하면 누가 되나요? 처가 되죠. 왜 그렇죠?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마음과 몸이 가져와서 전달해 주는 걸 마음이 인식하니까, 몸이 전달해 주지 않아도 마음이 인식할 수 없고, 몸은 전달해도 거기에 마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고, 이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전달받아서 인식하는, 이제 그것이 인식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거를 안처 내지 의처 이렇게 말하고, 뭐 처와 식과 근이 6개씩 반복되니까 대표적으로 처에서는 생략을 한다.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의처인데 처를 생략하고 의라고 부르지만, 이것이 신의식이라고 말하는 그 의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럴 때 인식을 통합하는 것은 바로 이 의가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 말씀드렸죠. 마음을 몸에다 비유를 하면, 뭐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뭐 이래 있을 때 제각각 작용해서 통합되는 것을 이 몸 뒤에 누가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다. 내 몸이 오른손이 뭐하고 왼손이 뭐하고 하는 거는 내 몸 자체가 안다. 이런 개념. 통합을 위해서 내입처가 됐든 식이 됐든 근이 됐든 그 이전에 있어야 하는 어떤 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로 교재에는 식 더하기, 그러니까 식 위드 몸이 의고 이것이 인식의 통합자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가면 별표하고 디가니까야 28번 미듭을 고양하는 경은 부처님이 설한 법의 위없음을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소개하는데, 7가지 보리분법, 번뇌들과 함께하지 않고 재생의 조건에 속한 것들과 함께하지 않는 신통, 처의 개념에 대한 가르침의 3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실다운 지혜로서 세존을 넘어선 실답게 아는 어떤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을 것이어서 이 이상 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특별히 찬탄합니다. 그랬어요. 뭐 요거는 뭐 별 얘기 아닙니다. 부처님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찬탄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만은 아주 특별한 찬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의미로 인식 주관인 철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잠깐만, 저기 법우님 한번 나가보세요. 혹시 이게 지금 여기서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 그러면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야따나에 대한 알문, 삶에 대한 바른 이해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삶에 대한 시각 차이로 나타나는데 다양한 변화 또는 변질이 불교의 역사에서 생겨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근이 가져와서 전달해 주는 걸 식이 분별한다. 그래서 식과 근이 함께한 게 처다. 요런 해석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아주 특별히 찬탄되는 처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보지 못하고 처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하게 되면 불교가 변질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의 별표하고 정리했어요. 하나는 육내입처, 즉 안이비설신의를 구성하는 의내입처가 한 가지 의다. 두 번째, 심의식의 차별성에 의한 의여서 이 그림에서는 식 위드 몸, 즉 안식 내지 의식 더하기 의근을 지시합니다. 이때 이의 용례로는 작의, 의의 작용이 대표적이고 안근 내지 신근의 의지처가 의라고 말하는 경들, 즉 교리문답의 풍경과 운나바 바라문경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요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안식 내지 의식, 이 식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 의다 라고 하는 요런 관점을 가질 때 이 관점이 어떤 경우에 그렇게 쓰이는 것이냐 라고 할 때 바로 작의가 그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작의, 의의 작용, 마나시까라 라고 하는 것은 색에 대해서는 의를 구성하는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인식하는 거죠. 그게 의의 작용. 그러니까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인식하는 것도 의의 작용이고, 이식이 이근과 함께 성을 인식하는 것도 의의 작용이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작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몸과 함께 작용하는 식의 무더기, 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교리문답의 큰경과 운나바 바라문경이 또 말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경들에 대해 의이로 보지 못하고 의일로 해석하는 경우에 통합의 역할자를 설정하는 등 삶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이는 식온이어서 그대로 통합된 인식자입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통합의 역할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요 그림이 이제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자, 기본적으로 뭐가 있나요? 바깥쪽에는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 해서 6외입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 6외입처 각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기능을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몸의 기능이고 의근이 법들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 신호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각각의 식에다가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색에 대한 정보는 안근이 받아서 안식에 전달을 해주면 안식이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6가지 모두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 모두가 뭔가요? 식온이라고 하는, 그죠? 식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제 마치마니까의 38번 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내지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있다. 요렇게 식은 생겨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것이 모두 사실은 이게 식이야. 이 식이 어떤 조건에서 생겨났느냐에 따라서 달리 구분지어 이름을 붙여주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식이다 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외입처와 근과 식에 의한 이런 관계를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그 뒤에 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식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통합자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식온이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과 함께 하니까 사실은 요 식온을 마음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의라고 부르는 거죠. 네. 성거부님 요 그림 좀 설명되어 있죠? 요게 사실은 성모부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걸려 있는 인식의 통합자라고 하는 이 개념,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림이거든요. 의라고 하는 것이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식도 의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그 관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6페이지로 돌아가서 별표를 하고 처는 식 더하기 근이라는 이해는 여러 경의 용례에서 확인되는데 첨부자료 몸의 역할 인식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뒤에 가보면 37쪽에서 별첨으로 몸의 역할 인식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우선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작은 2번 삶의 질입니다. 한편 인식은 이렇게 삶의 골격의 관점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골격이라는 게 뭐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3, 4화합 셋이 만나는 게 촉이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요렇게 진행되는 게 삶의 골격이죠. 그 골격을 구성할 때 내입처라는 게 식 더하기 근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삶의 골격을 연기도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 촉이, 수록 이렇게 삶의 골격으로 연기를 설명하고 있죠. 수 다음에 애가 되는. 그런데 이렇게 삶은 구성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은 단지 골격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마다 질적 측면에서의 차별이 있다. 삶의 질이라는 것. 그가 이런 삶의 골격 위에서 괴로운 삶을 살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이런 질이라는 관점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한편 인식은 이렇게 삶의 골격의 관점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질적 측면에서의 삶을 주목해야 하는데, 공동주관인 욕탐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인식이라는 게 1차 인식, 2차 인식 있는데 보면 하나의 객관을 두 개의 공동주관이 인식한다. 하나는 삶의 골격이고 하나는 질의 측면에서 참여한다. 이렇게 말할 때 내입처와 외입처의 인식 자리인 1차 인식에서는 욕탐, 참다라가 관심이죠.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그 질적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질적 측면에서의 삶을 주목해야 하는데 공동주관인 욕탐입니다. 같은 대상도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공동주관인데 관심, 찬다가 행위 과정에 함께하는 탐을 싣고 와서 인식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탐이 관심에 실려와 인식에 참여하는 과정도 설명되는데 따까 안에 상이 있고 무명이 있고 탐이 있고 심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애와 견해가 되는 요런 따까 다음에 사유로 그리고 참다 관심에서 인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순환적 구조를 이제 말하고 있죠. 즉 상으로부터 출발하는 유의의 상으로부터 출발하는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의의 삶의 과정이 행위를 거쳐서 인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게 약간 우리가 삶을 순환구조 위에서 해석하는 참 특별한 발견이죠. 자, 요걸 놓고 특히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46번 로히타사경 2번은 상과 함께하고 의와 함께하는 한길 크기의 이 신체 위에서 라고 말하는데 몸이 삶의 골격의 측면에서 의와 함께하고 질의 측면에서 상과 함께하는 구조를 확인해 줍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한길 크기의 이 신체.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몸이죠.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뭐냐 하면 안근 내지 신근이죠. 요런 몸이 있는데 이 몸이 함께 하는 것이 있어. 무엇과 함께 하느냐라고 하니 하나로는 상과 함께 하고 하나로는 의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소카 고부님, 요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의와 함께 한다라는 요거는 삶의 골격의 측면에서 몸이 받아주는 정보를 인식하는 마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상이라는 것은 방금 보았지만 상으로부터 무명으로 탐으로 심으로 소망으로 애로 사유로 욕탐에 의해서 인식에 참여하는 공동주관이죠. 의가 주관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됩니다. 그때 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몸과 함께하기 때문에 의입니다. 수도 없이 말하지만 바로 로히타사경에서 말하는 요 표현은 뭘 말해줘요? 바로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두 갈래로, 그러니까 두 갈래로 어떤 것과 함께 해가지고 인식의 주관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상이라고 하는 거, 상에서부터 오는 공동주관이다 라는 거 분명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 함께 하는 것을 식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의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식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의미는 뭐예요? 식이 몸과 함께 작용하고 있으니까 의라고 부르는 거구나. 딱 요 정의에 그대로 맞는 거죠. 예, 바로 이제 이런 로히타사경이 말하는 이런 용례에서 의와 상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삶의 골격의 측면에서 몸과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거기에 상으로부터 출발해 오는 관심, 이것이 삶의 질적 요소로 참여한다. 이런 구조죠. 자, 그거를 이제 17쪽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아래쪽 그림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색이라고 하는 게 몸이죠. 그리고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삶의 골격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심과 심의식. 그런데 거기에 그런 삶의 골격, 몸과 마음으로의 삶의 골격이 형성되었을 때 상이 참여함으로써 몸과 마음 그리고 상이 함께하는 질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관심이 탐을 실은 상태는 지나친 관심, 찬다 라가, 욕탐이라고 불리는데,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찬다라고 하는 원어가 있어요. 요거를 중국에서는 요런 욕자로 번역을 했고, 우리는 요거를 관심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데 요 찬다가 그냥 오지 못하고 중생들의 삶에서는 탐을 싣고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찬다 라가. 라가가 탐이에요. 그러니까 탐을 싣고 온 관심, 이래서 욕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우리는 뭐 대부분 그냥 욕탐으로 쓰지만 그래도 또 우리말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탐이라는 걸 싣고 오니까 지나친 관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하여간 요 찬다 관심과 찬다 라가, 욕탐, 지나친 관심,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부님도 연구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저 한역경전에서요, 성도부님 그 한역경전에서 요런 욕자하고 요런 욕자, 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성도부님 관심 가져보셨나요? 응? 처음인가요? 사실은 요게 중국에서는 아함경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 경을 한 번에 딱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요렇게도 번역을 하고 요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역경에서는 이 욕자와 이 욕자가 구분이 잘 안 돼. 그런데 이제 또 커다란 문제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욕자에 해당하는 빨리 원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까마라는 말이 있죠. 요 까마라는 말이 소유, 욕심 이렇게 쓰이는 말인데, 까마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찬다를 번역할 때도 요렇게 까마가 번역되는 같은 걸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한역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두 가지 글자가 이게 원전으로는 무엇냐라고 환원이 되질 않아요. 이 두 가지가 까마를 번역해 놓은 건지 찬다를 번역해 놓은 건지, 물론 먼저 요 마음 심자가 있는 이 욕자는 100% 까마라고 보면 되죠. 그러나 마음 심자 없는 요 욕자는 까마의 번역이기도 하고 찬다의 번역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환원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 또 그만큼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인간을 포함하는 욕계라는 이 소유의 개념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여경이 가지는 참 어려운 문제가 찬다와 까마가 구분되지 않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는데,
아,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지금 송도부님 이거 처음 생각해본다 이래 하셨지만,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두 글자가 참다와 까마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환원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야말로 관심을 갖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좀 봐야 합니다. 자, 어쨌든 요 참다라가 보았고요. 자, 관심이 탐을 식은 상태는 지나친 관심, 참다라가 욕탐이라고 불리는데,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아항까라 마망까라 마나를 통해 이 의가 사실에 어긋나게 작용하는 현상인 비열이작의와 외입처의 왜곡인 상, 니미따를 이끕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한 거죠. 이때 자기화는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 아스미띠마노라고 나타나는데, 케마카 경은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 나는 있다라는 관심, 나는 있다라는 잠재 성향이라고 하여 나는 있다라는 잠재 성향 관심 자기화의 전개를 보여줍니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아누사야라고 해서 잠재 성향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거든요. 아소카 부부님, 잠재 성향은 그 몸통을 어디로 봐야 돼요? 상. 네, 요 상 건네 요 자리가 그대로 또 잠재 성향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라는 것이 요 번뇌의 자리, 상의 자리에서 잠재 성향으로 나오고, 그것이 올라와서 나는 있다라는 찬다 관심에서 요 자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 이렇게 나타나는 행위로부터 인식에 전달되는 요 자기화의 세 과정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행위가 인식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두 개의 뿌리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의에 의해 식이 생겨나는 인식의 뿌리가 관심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경은 이제 뿌리경이라는 경에서는 모든 것은 자의로부터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의에서 생긴다니까 내 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겨난 것이 촉에서 자라서 수로 합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자의에서 생긴다라는 요 내입처 외입처 요런 구조를 놓고 이제 경은 그것의 뿌리를 차지하는 게 있다. 자의의 뿌리가 되는 거, 자의보다 앞에서 작용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관심, 참다다 라고 해서 행위가 순환해가지고 자의 인식에 참여하는 것을 뿌리경은 또 직접 나타내주고 있다. 제가 지금 반복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삶의 골격이 진행되는 게 있는가 하면 거기에 관심에 의해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또한 22번 삼류따 47번 관찰경은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이라는 5가지 기능들의 참여가 있고,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하는데, 간과 색들 내지 의와 법들로 구성되는 6내입처와 6외입처의 대응에 무명의 요소, 즉 무명, 탐을 싣고 오는 관심, 즉 욕탐의 참여를 말해줍니다. 나는 있다는 잠재 성향 관심 자기화의 전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다. 요게 뭐죠? 나의 존재성. 나는 있어 라고 말하니까 아뜨만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번뇌가 작용하고 있을 때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눈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이라는 5가지
기능들이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능이 참여한다라는 건 뭔가요? 사실은 나라는 것과 세상이라는 것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몸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으로 전달하는 요런 활성 관계를 말하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눈의 기능 내지 몸의 기능, 즉 몸이 삶에 참여하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니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해서 안근 내지 신근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안근은 색과 대응하고 신근은 촉과 대응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안근 내지 신근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색 내지 촉이 대응된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입처와 외입처라는 인식의 자리에서는 뭐가 남아요? 바로 몸과 물질. 그게 빠지고 나면 이제 대상에서는 법이 남고 주관에서는 남아있는 게 뭔가요? 안식 내지 의식 그리고 의근이라는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요걸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가 있고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가 구성되는 것을 안근 내지 신근이 참여함으로써 색 내지 촉이 대응해 있고 거기에 나머지 마음을 지시하는 것이 의고 그리고 법이 있다. 그리고 하나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는 게 뭔가요? 공동주관. 딱가로부터 진행되어 오는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 똑같아요. 몸이 참여하면 의와 상이라고 하는 요런 몸과 함께하는 마음이 욕탐과 함께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요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 관찰경에서도 아주 요걸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인식은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내입처와 외입처 그리고 질적 측면에서 참여하는 공동주관인 욕탐을 포함하는 3자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어쨌든 그렇죠. 내입처, 외입처 그리고 욕탐의 참여, 질적 측면 요렇게 3자 간의 참여로 진행된다. 요게 하여간 지금 성도부님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고 그래서 식이 생겨나면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는 요 인식의 과정을 부처님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하는 걸 우리가 경에서 다 발췌해가지고 바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는 수라는 요 인식 과정을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옆에 장에 그림이 하나 더 있죠. 관찰경이 설명하는 1차 인식, 기능의 참여 앤드 의범 무명의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건 지금 설명드린 그 이야기고 잠재 성향 관심 자기화로 욕탐이 참여하는 그 그림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한 가지는 또 좀 봐보고 가야 되는 게 그렇다면 이렇게 욕탐이 참여해서 내입처, 외입처, 욕탐 3자 간의 인식이 구성된다면 이런 인식 구조는 중생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부처님이나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경은 또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사실 부처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번뇌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에게도 이런 내입처와 부처님은 이제 욕탐은 아니지만 이런 관심의 작용 그리고 외입처 요 구조를 보여준다 하는 거를 18페이지 제일 아래쪽 보면
혹자는 내입처와 위입처에 대해 중생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꼬티카 경은 도반이여 세존에게 안이 있습니다. 세존은 안으로 색을 봅니다. 욕탐은 세존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내입처, 외입처라는 골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욕탐이라는 게 해소돼서 더 이상 관심이 탐을 싣고 오지 않는다. 요게 깨달은 자의 삶이다. 즉 삶의 질의 요소로 참여하는 욕탐이 더 이상 중생으로의 삶의 질을 지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해탈된 삶을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튼 세존에게 안이 있습니다. 세존은 안으로 색을 봅니다. 욕탐은 세존에게 없습니다. 세존은 잘 해탈된 심을 가진 분입니다. 안이비설신의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내외입처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인식의 주 객관을 말하고 질의 측면은 욕탐이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는 우리 더 안 해도, 그러니까 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래요. 성고부님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야기도 결국은 사람의 삶, 사람의 마음이 확실하게 알려져야 그 지향점이 명확하다. 지금 이제 이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반복 말하는 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는 이렇다.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삶의 현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만드는 삶의 현장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말하자면 2000년 이상 부처님의 설명과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 왔던 거예요. 지금 성도부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도 사실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공감하기 어렵다 이래야 되는데 이건 요 부분을 이건 조금 있다가 더 보도록 하겠고요. 자, 3번 인식의 범위로 갑니다. 그런데 인식은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객관인 외입처를 내입처와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함께하여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냐티카 경 등은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안과 색들을 연하여. 여기서 분명히 안식이나 안근이 아니에요. 식과 근이 함께한 내입처. 안과 색들을. 외입처는 대개의 경우 복수로 나타나요.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세 가지의 만남이 촉이다. 그래서 요거 한순간의 시간차도 없다. 함께 있는 게 만나는 거다. 지금 보고 있는 걸 아는 거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 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는 서술을 안 내지 의에 반복합니다. 여기서 식이 외입처의 앓을 몸통으로 생겨나는 마음이고 수가 외입처의 인식을 통해 느끼는 락고 불고불락의 경험입니다. 자, 일단은 하여간 요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해서 12연기가 전개되는데 요때 이제 마지막 말이 뭔가요? 요 식이라고 하는 요게 사실은 성도부님이 여러 번 질문하셨던 큰 관심 갖는 게 이런 이야기죠. 알미라는 게 있잖아요. 알미라는 거하고 식이라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아니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잖아. 그럼 여기서 알미 생겨난 거잖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처님은 여기에 안과 색을 연하여 안지, 눈에 알미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에서 알미 아니라 식이라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인식에서 생겨나는 것은 단지 알미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거다 라는 알미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다 라는 부분,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어가 보면 알미라는 것은 냐나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식은 원어가 뭐냐 하면 냐나 앞에 위가 붙는 거예요. 발음 때문에 n이 하나 더 붙고요. 그래서 윈냐나 이렇게 되거든요. 알물 분별하는 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건 윈냐나라고 하는 위가 붙은 냐나, 요것이 식이다. 그래서 냐나, 알물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식이다. 윈냐나. 요 개념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인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삼사화합, 셋이 만나는 촉이 왜 중요하냐? 라고 하면 바로 이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난다, 경험된다 라고 하는 건데, 불교는 최상위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고와 고멸이 최상위 개념이다. 어떤 느낌을 경험할 거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삶을 살 거냐 행복한 삶을 살 거냐, 이게 불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기는 것만큼이나 이 느낌이 함께 생겨나는 이것도 비중이 있다.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자그이 인식해서 알고 경험하는 것이다. 아는 것으로의 식이 생기고 그것이 느낌으로 경험된다.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5가지로 구성되는 요만큼이 인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뭐 더 2차 인식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자, 여기까지를 오늘 일단 여기까지를 보면 3번 인식에서 삶의 골격과 삶의 질 그리고 인식의 범위까지를 말했거든요. 요 내용은 뭐 하여간 그 중심엔 무엇가 있습니까? 2개의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해서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주관 중에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안입이설신의 융내입처가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안식 내지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식과 안근 내지 의근이라는 근이 함께한 것. 근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달해주면 식이 분별해야 하는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게 앞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느냐 배우지 못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이 되는 자리다. 성도부님, 이건 요 부분 잘 좀 이해하셔야 하고요. 자,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요. 네. 그러면은 그는 우리가 말하는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식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이제 근이고 마음이고 하는 게 지금 여기는 인식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인식하는 대상이 색성현 미촉법 이렇게 나올 때는 색 내지 촉은 물질이라고, 그리고 법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근은 몸이고 이렇게 딱 말할 수 없는 게, 근이 대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물질 아닌 놈도 하나가 있다고, 법이라는 게.
물질로 된 거는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몸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그 일을 못한다고. 요런 차이가 하나 있죠. 그것도 무형이에요. 이게 마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의근이라는 다른 게 나타나는 거지. 예. 예, 그 차이만 하나 보면 지금, 그러니까 그 물질 아닌 것을 인식하는 데는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의근이라는 말로 한다. 라는 것만 감안을 하시면, 예, 몸이 근이다. 그래서 몸이 받아들여주면 마음이 몸이 전달해주는 정보를 분별한다. 요렇게 보시면 타당한 거예요. 예, 그러면요. 네. 아까 그냥 그 욕탐이 관심이라는 거죠. 네, 관심. 네. 그러면 그 관심은 우리가 스님 설명한 대로 보면 이쪽으로 쭉 가서 이제 가래에서 이쪽 닦아가 가래에서 어떤 그 사유가 거쳐서 이렇게 욕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순환해 가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피드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뭐 다음 주에는 봐야 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삶에는 세 개의 순환 구조가 있다. 작은 순환 구조, 지금 삶의 행위자, 잠재 순환 구조, 행위의 재현, 큰 순환구리, 순환적 누적 관계를 12초로 표시하는 요래 되거든요. 요런 순환 구조 중에 지금은 요 인식이라는 요 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에 당장 필요한 작은 순환고리만 말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되면 요 인식을 넘어가지고 닦아서 행위로 가잖아요. 이게 이제 삶이 가장 그 핵심되는 표현이 뭐냐 하면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구조 이렇게 되거든. 거기서 보기로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그 자기를 해가지고 그 네이처를 이렇게 이직을 하면은 네. 이직을 하면은 거기 이제 자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욕탐이 관심이 이렇게 이제 입자를 해서 이렇게 이게 자기하고 관심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그 네이처 세 가지가 일자이식이 생긴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그 웨이처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웨이표는 지금 펼쳐져 있는 거, 세상. 네. 그런데 이 관심이라든지 욕탐은 그 전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한순간 돌아오는 거니까 한순간 앞에 삶의 행위를 싣고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해 보세요. 그게 지금 현재가 이제 그 1이라 그러면은 현재 시간 1이라 그러면은 뭐 그냥 n이라고 하지 뭐. n이라고 하면 욕탐은 n-1이 오는 거죠. 그렇죠. n-1인데 네. 지금 현재 있는 그 인식하는 그 내용 네. 그 내용하고 n-1에 있던 그 욕탐 네. 욕탐에서 있는 것이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 보면 이제 삶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을 말하잖아요. 네. 삶이 그냥 일회성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연속되잖아. 이 연속성에 대해서 아마 아비담마 쪽에서는 이제 그 상속이라는 개념을 쓴다고. 뭐 상속이란 개념으로 그 아시죠? 그런데 경에는 경에는 상속이란 말을 안 써. 왜냐하면 욕탐이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n-1로 한순간 이전의 삶을 싣고 현재에 오잖아. 그러니까 한순간 이전의 삶이 그대로 지금 삶에 좀 전에 뿌리경에서 보았지만 관심이 뿌리가 되잖아. 한순간 앞의 상태가 뿌리가 되어가지고 현재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삶이 이렇게 순환 구조에 의해서 저절로 연속적으로 돌아가지 여기에 뭐 상속이나 이런 다른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삶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법원님 보시면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식을 네이처가 웨이처에 있는 그 상을 법들을 갖다가 인식을 하면은 그것이 그 전에 있었던 관심이라든지 욕탐에 어떤 이렇게 불을 붙여줘야 관계가 있어야 지금 현재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예. 그거는 앞으로 이가 좀 더 공부가 진행돼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유라는 데에서 사유가 확산되는 과정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인식하는 게 행위로 갔다가 반드시 그 상태로만 오지는 않아. 그렇죠. 확산되면서 다른 대상을 찾아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뒤에 보고 지금은 여기서 내입처에 욕탈이 참여함으로써 삶이 연속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그 자의와 욕탐이라는 여기서는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오는 게 자의라는 말을 할 때는 보통 열의자의, 비열의자의 이런 말을 하죠. 비열의자의라고 하는 말이 사실에 어긋나게 자의하는 거야. 왜 사실에 어긋나게 자의하느냐 하면 관심이 탐을 싣고 오니까 탐이 작용해가지고 탐 때문에 사실과 어긋나게 자의한다고.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요게 비열의 자의야. 그 말씀은 욕탐 현재 보고 있는 이 인식의 내용이 그전에 있었던 욕탐의 내용하고 관계가 있게 그렇죠. 그게 그대로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삶의 골격과 삶의 질이라는 구분을 하는 거죠. 한순간 앞에서 그러니까 N-1의 상태가 지금 삶의 질적 요소로 참여한다. 그럼 만약에 현재 인식하고 있는 그 식 내용의 내용이 네. 내가 N-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탐에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 제로다. 없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하고 욕탐에서 자기는 작동을 하는데 욕탐은 없으니까 안 한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비열의 자의에서 비가 빠지는 열의 자의, 사실에 들어맞는 자의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열의 자의를 할 때에 그러면은 흔히 5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안건, 이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외부에 있는 것은 인식이 5가지 종류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네이처, 네이처 안에.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안건을 갖다 자의를 하겠다, 이건을 자의를 하겠다, 신건을 자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 스위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얼마나 주체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부딪혀오는 대로 끌려갈 거냐 아니면 내가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수행이고 삶의 양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죠? 사띠, 삼매, 지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특히 사띠, 눈 떠라 라고 하는 게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겠어. 그래서 나는 지금 귀로 들어오는 거 말고 책을 봐야겠어. 이러는데 귀에 뭐가 막 들어와. 내가 힘 있는 삶을 못 살면 책을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로 끌려가잖아. 그런데 사띠를 해서 사띠에 의해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면 귀에서 아무리 강한 소리가 들어와도 그거를 막아내고 책을 본다고. 여기 이렇게 지금 법우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는 수행에 의해서 마음이 사띠, 삼매, 지혜라는 이런 기능으로 성장해야 하는 필요성. 그게 또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띠라는 것도 몸에 있는 그 느낌이라든지 그 전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사띠가 하면 사띠 내용으로 촉발을 해서 그런 열의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뭐 지금 이제 법우님 말씀 다 타당한데
일단은 이제 삿띠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욕탐이잖아요. 욕탐이 질적인 그러니까 몇 점짜리냐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욕탐이 색성향 미촉 중에 어디로 쫓아가느냐 하는 면도 있다고. 그럴 때 바로 그 욕탐을 제어하는 자리에 삿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욕탐이 욕계 수준의 낮은 탐을 싣고 온다 하면 삿띠가 딱 모아가지고 관심아, 그렇죠, 그거를 차단해주고 더 높게 나가고, 그리고 지금 책이니까 색이랄까? 책을 읽는 쪽으로 마음이 가야 되는데 소리로 쫓아가려고 하는 거, 그것도 관심이 그리 가는 거잖아. 삿띠가 여기서 관심아, 그리 가지 말고 책 봐라, 요렇게 요 자리에서 욕탐을 제어하는 일을 삿띠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삿띠라고 하는, 말하자면 알통이 생겨야 돼. 수행이 필요한 거야. 요런 그러니까 삶의 그럼 이 자리에서 뭐 삿띠가 들어가는다면 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에 삶의 활성화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마음의 기능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좀 하다는 거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죠? 어디로 들어가느냐? 위치, 삿띠의 자리. 그러니까 삿띠는 그러니까 삿띠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은 사실은 좀 관점이 어려운 게, 아니 방금 이제 우리 아스카 부부님도 마음의 기능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올챙이 개구리 대기 이런 비유로 쓰는 게, 그냥 마음이라는 게 그냥 살아가는 만큼만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삿띠라는 알통이 생기고 삼배라는 알통이 생기고 하면서 마음이 성장하는 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선생님 보여주시죠. 제가 이거는 그냥 쉽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한 달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택시가 있어요. 네네. 택시가. 그래서 구글에서 해가지고 택시를 갖다가 허가를 내줬거든요. 네. 자동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간단한 거지만 이제 택시를 이렇게 핸드폰을 해가지고 부르면 택시가 와요. 네. 택시가 사람이 타서 크레딧 카드를 주면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앰뷸런스가 왔어요. 네. 앰뷸런스. 그러니까 구급차가 왔는데, 구급차는 보통 사람이면 이제 쪽에서 구급차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는 차 가는 차선이 다 그냥 보도 쪽으로 차를 내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동차는 구급차 오는 프로그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구급차가 오는데도 그냥 길 가운데를 부듯이 가다가 구급차하고 이제 이렇게 박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구급차가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작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안에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수행을 하고, 삿띠도 하고, 이 욕탐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수만 가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지만 사람은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자기가 추론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아까 말한 요리작이처럼 추론을 해낸다고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런 구조에서 어디가. 이런 이제 그 부분은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기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 그림에서도 모든 걸 포괄하는 게 식의 무더기, 식온 이랬잖아요. 예. 이 식의 무더기가 방금 버부님은 사람은 기계처럼 그렇게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 이래 하셨지만, 사실은 이 식의 무더기는 우리가 언제부터 윤회했는지 알 수 없는, 중생한테는 알려지지 않는 그 오랜 세월의 기억을 다 담고 있는 거야. 다 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죠.
그런 그 식의 무더기 안에 들어있는 오랜 삶의 과정의 기억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사띠고, 사띠라는 건 마음의 근육이야. 요래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잘 추론해가지고 알아야 되잖아 하는 자리는 꼭 이제 다음 주 공부해야 되는 사유의 자리죠. 그럼 추론한다는 게 사유잖아. 생각하는 거잖아. 예. 그거는 지금 우리는 인식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법우님 질문하신 그 부분은 행위에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일단 그 부분은 행위로 밀어놓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가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하려고 제가 아닙니다. 질문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고 되도록 뭐랄까 한 4주, 벌써 3번째 주니까 4주 만에 끝날지 모르겠다만은 그건 너무 길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아까 그 처는 식 더하기 근이라는 이해가 첨부 자료에서 정리했다라고 했거든요. 37쪽. 예. 자, 37쪽 별첨 몸의 역할 인식 요래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몸의 역할을 인식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 하면, 몸은 식도 몸과 함께 하면 의가 되고 심도 몸과 함께 하면 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마음에서도 의가 되고 행위하는 마음에서도 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인식과 행위 모두에 몸이 참여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행위에서 가면 신업, 부업, 의업 이렇게 말할 때 의업이라는 게 몸과 말로 드러나기 이전에 그 심이 몸과 함께 행위하는 거라고. 의업. 인식에 오면 이렇게 근리 참여함으로써 몸과 함께 하는 인식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몸의 역할도 인식과 행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식에 대한 이야기만 살펴보려 합니다. 자, 몸의 역할 인식. 식근 처와 의에 대한 이해 위에서 설명되는 몇 가지 표현의 용례 이랬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하여간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를 이룬다라는 이런 해석이 잘 모르지만 아마 한 2000년 만에 우리가 처음 밝혀내는 해석일 거예요, 이 자리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불교를 전공하는 학자들도 핵도 없는 소리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경에 의해서 증명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라는 이 부분을 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거꾸로 말하면 이런 구조가 아니면 경이 해석되지 않는 표현들이 있다고. 그런 표현들로서 식 더하기 근이 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용례들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서라고 했어요. 자, 식과 함께한 이 몸 이랬거든요. 안근 내지 신근이 몸이잖아요. 이게 식과 함께 했대. 안식 내지 의식, 그 작용성 의근. 이런 식이 몸과 함께 할 때 의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 의에 있는 마음은 식이라고. 몸과 함께 하는 식,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식과 함께 한 이 몸, 그리고 밖의 모든 상에서 이랬는데, 요 상은 거기 보면 삿바 니밋대수 이래 나와서 요 딱가 안에 있는 오온의 상이 아니고 니밋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서로 상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이 욕탐 때문에 왜곡된 상태. 아까 그 자의는 욕탐이 참여하면 비열이 자의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탐이 해소되면 열이 자의가 되고,
그렇게 내입처의 작용은 비열이 작으냐 열이 작으냐 이러는데 외입처에 대해서는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그냥 세상에 있을 뿐인 대상이냐 그게 욕탐에 붙잡혀서 왜곡되었느냐 하는 건데 그 왜곡된 상태를 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요 표현은 뭔가요?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 요게 내입처, 외입처를 욕탐의 작용을 감안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입처, 외입처의 요런 구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서라는 이 표현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이 해석되려면 요런 구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림 그렇게 그려놨죠. 네. 그 식과 함께한 이 몸이 이렇게 있고 밖에 모든 상들 있어요. 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용례 경전을 다 경에 나오는 전체를 다 보았거든요. 이게 지금 6번까지가 있는데 각각이 몇 개씩 있어서 10개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입처, 외입처 인식의 자리를 식과 함께한 몸 그리고 밖의 모든 상 요렇게 내입처와 외입처를 설명하는 요 표현이 경에서 10번도 넘게 나온다 라는 거. 경에 대해서 이제 법부님 따로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으면 다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냥 용례만 그려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이 몸과 그러니까 46쪽입니다. 46쪽 보면 두 번째 표현은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이렇게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라고 나오고 여기에 쌍이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 몸과 밖의 명색이 있는데 쌍이 있다라는 쌍은 내입처, 외입처거든요. 그럼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식이 빠져 있다고.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입장에서는 요 인식 자리에 몸이 있고 밖에 유괴입처, 명색이 있는 거야. 요렇게 내입처, 외입처를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이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제 그거 이렇게 그 그림으로 상세히 그려놨고요.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48쪽에 가면 3번 그러면 비구들이여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이라는 5가지 기능들의 참여가 있고 비구들이여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요거 좀 전에 관찰경에서 본 거죠. 그림 중복해서 그려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정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50페이지 가면 이제 네 번째 용례가 나오거든요. 이 용례 보면 도반이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5가지 기능, 요 말을 해요. 요건 뭐냐 하면 5가지 기능이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거든. 이때 요 안근 보고 뭐라 하냐 하면 그러니까 안근과 내지 신근이 안근은 자기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다른 대상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아. 즉 안근이 소리를 듣는 일은 못해. 당연히 그러겠죠. 안근이라는 것은 빛을 매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의 영역 대상이 있지 다른 기능의 대상을 경험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그 5가지 기능에게 의가 의지처다. 의가 의지처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5가지 기능이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합니까? 의가 5가지 기능이 받아주는 것을 전달받아가지고 분별하는 거야. 의지처가 돼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 표현.
자, 5가지 기능에게 의가 의지처이고 오직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아서간 부모님,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요 말이 우리가 아까 나타냈던 말로 하면 뭐죠? 아버님에서 받아들인 정보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받아들인 거를 지금 안이비설신 5가지 기능은 서로 자기 거밖에 못 봐. 안근이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이런 거잖아. 네. 그런데 요 5가지 모두의 의지처가 돼주는 게 요 의라고. 육식 여기 의근 의인데 요 의가 의지처이면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통합해주는. 이 각각의 것을, 그죠? 각각의 것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지금 펼쳐놓으니까 안식내지 의식이지 사실은 의라고. 의가 이것들의 의지처가 되어가지고 이것들이 경험하는 그것을 각각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의가 바로 통합하는 인식자다. 인식의 통합자다라는 것을 이 경이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런 거 우리 준비되는 설명 과정 없으면 이 부분을 체크하기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특히 인식의 통합자라는 부분까지를 보았을 때 이 경은 그 얘기를 해주죠. 의가 바로 통합자요. 그 의가 뭐라고? 앞에 그림에서 나왔던 식온이, 그죠? 식온이 바로 의, 이게 통합자예요. 요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요거를 못 보니까 제6식 뒤에 통합하는 자로의 제7말라식을 말하고 이래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리문답의 큰 경이 말하고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장에 볼게요. 마지막 장을 보면 운나바 바라문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색, 성향, 미, 촉을 자기의 영역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기능이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을 의지처로 해요. 그런데 의식은 대상이 몸을 필요로 안 하니까 의식 자체가 의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6가지 식과 의근을 합한 이게 사실은 식이야. 그런데 몸과 함께 하니까 이걸 의라고 부른 거야. 그러기 때문에 5가지 기능은 의를 의지한다. 이 의가 이 5가지 기능의 대상들을 경험한다. 통합된 인식자의 역할을 한다. 요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송보부님 말씀하셨던 어떤 그 향상의 과정.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지처로 하느냐? 사띠를 의지한다. 이 마음은 사띠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사띠가 욕함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이끌어줘야 돼. 그러면 그 사띠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해탈까지. 해탈을 의지해서 사띠가 작용해. 그러면 그 해탈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열반이 있어서 그 열반에 도달하는 것으로의 해탈. 요런 의지관계를 말하죠. 요런 의지관계는 이제 삶의 향상인데 이 경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바로 5가지 기능이 제각각의 영역과 대상을 갖고 있어. 서로를 하여간 눈이 듣는 일을 못해. 눈이 냄새 맡는 일을 못해. 그러면 이 5가지 기능이 함께 해가지고 우리 삶이 진행되는데 이 5가지가 통합되어 가지고 어떤 것이 이 5가지를 통합된 의지처의 역할을 하고 통합해서 경험하느냐? 의가 한다. 이거 그리고는 이제 그 의가 사띠, 해탈, 열반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사실은 이 의가 유식에서도요. 유식에서 제7말라식 이럴 때 의라고 쓰잖아. 그지? 제8 아레야식을 심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유식도 의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의가 이 6가지 식 이면에서 작용하는 제7의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보는 유식하고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냐고. 그런 그러니까 6가지씩 이후에 배경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건 없어. 식은 그렇게 조건 관계없이 생겨날 수 없어. 다만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이 6가지 식 자체가 한마디로는 이게 식온이여. 그게 몸과 함께 작용할 땐 의라고 불러. 요런 심의식의 의가 그대로 그 통합된 인식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무부님 오늘 이 말씀 공부하신 거요. 이거 정말 한 2000년 두고 이 자리 아니고는 배울 수 없는 거고 이 세상에서 여기 아니고는 배울 수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총무부님이 그래도 그 인공지능의 지향점 이 연구를 하시는 가운데에 근본경전연구회의 니까야의 해석이 가장 인간의 삶,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에 동참하자 이래 말씀하신 게 현명한 거요. 정말 그건 송보부님 잘 찾으신 거고 분명하게.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제가 억지 쓰는 거 아니죠. 모든 게 지금 다 경에 의해서 예. 그죠? 경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답이요. 그런데 네. 그런데 고사료 잠깐만요. 저기 법부님 이제 들어가시고 우리 이제 말씀 조금 더 하다가 마칠게. 오셨어요? 나 따뜻한 물 조금만 주고 갈래? 예, 말씀하셔요. 예. 그런데 그거는 지나가지 마시는데 현재의 우리의 그 인간의 흔한 기술로서는 네. 그런 마음을 실현할 수가 없다는데 그 불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마음을 만들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거잖아요. 알미라는 것과 식이라는 거. 예. 그죠? 안문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이처와 웨이처를 조건으로 식이 생기는데 이 식이 단지 알미 아니고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다 라는 요 마음이 생겨나는 요걸 과하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셔야 법부님께서 이 사실 연구의 진행에서 참 이 연구가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해야 하는 최종이 그거 가능하면 인공지능의 완성이지 뭐. 그런데 안 되는 것으로서는 안 된다고 봐야겠죠. 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그냥 그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자꾸 인공지능 연구가 상업적으로 인기몰이라는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그 너무 왜곡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경향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법부님 인사하고 계셔요? 이세돌하고 인공지능하고 뭐 빠져볼 떠가지고 인공지능이 이겼다고 막 선전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법부님이 단지 계산기냐, 이건 네. 계산기하고는 이제 그 자리를 달리하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아주 그 타당한 말씀 같았어요, 저도. 아무튼 뭐 법부님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결국 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정의를 보고 심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거냐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차별성 위에서 특히 몸과 함께 작용할 때 의라고 불린다라는 요 안이비설신의 의처하고는 다른 거로에 요 의가 아니라 요 의, 몸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의라고 불리는 이 마음, 식이라는 마음과 관련해서 몸과 함께 작용하니까 근과 식 이렇게 구분되는 이런 관계를 오늘 이제 중심으로 보았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거 하나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에 뭐 세계적으로 불교계가 이 부분 접근이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뭐 그래서 이제 유식이라는 이 이론이
뭐 불교의 참 정통성을 가진 것처럼 이제 나오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한 거죠. 이런 부분으로 보고 요것이 이게 맞다라는 확인을 이제 여러 용례들, 부처님은 여러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요 자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를 오늘 다 보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설명 좀 자세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뭐 부모님 뭐 하실 말씀 다 되나요? 오늘은 요만큼 할까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요렇게 그 인식이 이제 인식은 하여간 딱가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로 연결된다 이랬잖아요. 요 딱가라는 내용을 딱가로 가공되어서 행위로 연결되고 그 행위에서 세 가지 순환 구조로서 삶이 완성되는 이제 그런 부분, 뭐 다음 한 주에 될 수 있을지 뭐 한 번을 더 하든지 그러니까 그 형편 봐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식과 근이 더해서 처가 된다. 요것만 좀 부모님 공감하시고 그 공감의 눈으로 경을 보면 사실은 니까야가 쉬워요. 근데 그걸 공감하지 못하는, 뭐 공감하나 마나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2000년 만에 처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설명이. 하여간 뭐 요거 잘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요게 공감될 수 있으면 불교도 쉽고 법우님께서 연구하시는 그 분야에서도 물론 도달할 수 없는 한계는 한계대로 알게 되고 그러나 그 어떤 한계까지 가는 길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는 연구라는 것이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좋지만은 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도 연구의 큰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네. 예, 법우님 그럼 진짜 법우님 시간으로는 벌써 12시 40분이겠다. 주무실 시간이다. 그럼 오늘 우리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준비해서 예. 카톡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